기후도 정치도 우리 얘기니까 기후 유권자 입문파 봅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봅캐스트 세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구 진심녀 서단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바로 투표는 했고 기후는 뭘로? 라는 주제로 이제 저를 포함해서 20대 남녀 4분을 모시고 정말 솔직하게 기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이걸 기획을 했냐면요. 이번 대선 투표 결과를 봤을 때 20대만 유독 표심이 성별에 따라서 좀 심하게 갈리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해가지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없었는데요. 20대만 유독 지지하는 정당 순위까지 다를 정도로 이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주목했던 점은 첫 번째, 20대 남성의 지지 순위가 저희가 저번에 분석했던 대시보드에 따르면 기후 공약이 가장 약한 순서대로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순이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들의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6%로 전체 지지율이 1%도 안 됐던 거에 비해서 꽤나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20대 남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후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들 누구 뽑으셨나요? 아, 이거 말해야 되나요, 번호를? 쉽지 않네요.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으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는지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와 함께요. 네, 뭐 익명 보장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여성 대표 여성 1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자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요즘에 좀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미래 세대랑 여성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제 표심이 좀 기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 20대 남성 1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포퓰리즘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뭔가 기본소득처럼 좀 그 인기를 노리고 만든 정책들은 선호하지 않았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위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게 좀 현실적인 정책인가를 따지면서 후보들을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이 뭐였나요? 아무래도 좀 국민연금 아닐까요? 진심인가요? 아, 연금 중요하잖아요. 제가 국민연금을 내보니까 왜 욕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하죠. 아, 네. 저는 이제 그래도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 기후 조금 아는 남자 이입니다. 저도 이번 주제가 기후긴 하지만 기후에 대해서 조금 보고 뽑은 것 같진 않고요. 저도 뭐 국민연금을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제도로는 이제 저를 포함한 좀 미래 세대들이 실제로 이제 좀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좀 연금을 지속 가능적으로 봤을 때 좀 구조적 개혁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네, 그 정당을 좀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후에 종사하고 있기도 하고 기후와 지구에 너무너무 진심인 사람으로서 사실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기후에 관심이 없는지, 왜 기후를 먼 얘기로 느끼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혹시 정말 그 솔직한 이유가 뭘까요? 기후가 왜 먼 얘기처럼 느껴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카페에서 이제 음료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면 비닐을 해서 가야 하나? 비닐백을 해야 하나? 아니면 뭐 캐리어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여력이 남을 때 얘기지, 뭔가 전날 밤에 이제 미국 주식에 큰일이 나서 제 잔고가 떨어져 있으면 좀 그런 생각을 할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당장 내 먹고 살기가 팍팍한데, 그리고 특히 또 본업이 바쁠 때는 사람이
다른 곳에 신경 쓰기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뭔가 내가 좀 살만할 때는 생각이 들고 신경이 쓰이지만 이게 내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업에서 멀어져 있고 내 자산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이게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남녀 이런 걸 떠나서 진짜 20대는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각자의 커리어나 뭐 그게 학업이 됐든 아니면 직업이 됐든 뭔가 이뤄내야 되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근데 사실 기후는 뭔가 내가 업으로 삼는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아 탄소 중립 무조건 해야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해야 돼 하면서까지 저는 하는 사람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못 봤거든요. 네, 아 죄송해요. 옆에 계셨네요. 네, 네 오늘 한 명 봤고요. 네, 그 저는 좀 그게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대에게는 아무래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기후 전공을 했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 많은 줄 알았는데 기후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그냥 이런 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할 수 있는가 보통 이런 걸 공부하지 옆에 계신 진행자님처럼 기후 우세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공부가 중요하고 보통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근데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결혼이나 출산 관련해서 요즘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가 가면서 그래도 내 아이가 만약에 살게 될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공기질을 갖고 그리고 또 이런 미세먼지 없고 뭐 요즘 기후 재난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세상에서 당연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점 여성으로서 이제 기후에 관심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을 그 경로를 통해서. 사실 저는 일단 제일 조금 확률이 높았던 두 정당 자체가 그렇게 기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았나? 일단 그거에 대한 의문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쪽 정당은 이번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해상풍력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막상 또 토론회를 진행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이렇게 정당들부터 일단 크게 관심이 없지 않나. 이게 기본적으로 좀 모든 정책들이 산업군을 중심으로 조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저희가 세운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관심이 없어서 기후를 고려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기후에 관심이 없어서 더 관심이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후가 어쨌든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물론 폭염이나 폭우나 이런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서 좀 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미래 세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20대잖아요. 아직 80년은 더 사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좀 많이 사네요. 1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뭐 막연히 먼 미래에 뭐 이도씨가 올라서 뭐 큰일이 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당장 한 10년? 20년 후에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한 5년 전과 비교를 해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 뭐 서울이 한 33도 되면 막 엄청난 폭염이다 이랬었는데 요즘은 거의 한두 달 내내 35도를 찍는 상황인데 이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천천히 변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진짜 내 일이다. 내가 겪을 수도 있는 피해다라고 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떤 논리가 좀 먹힐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기후가 되게 변했다라는 건 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이제 매년 여름이 더워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에어컨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환경을 엄청 신경 써야겠다 혹은 환경을 위해서 내가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잘 안 드는 게 이게 외부 요인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분리수거를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꽤 잘하는 편이다 이런 걸 유튜브에서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이랑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구가 되게 많은 큰 나라들에서 이걸 환경 오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인구수 5천만짜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정말 이게 한 20년 뒤에는 이게 좀 나아져서 뭔가 지금보다 뭐 덜 덥고 덜 추운 조금 더 예전이랑 비슷한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사소하지만 환경에 대한 노력은 사실 매일 해야 하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매일 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조별 과제도 사실 무임승차자가 있는데 나 혼자만 하고 있으면 힘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게 내일이 아니다라고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리 환경오염을 막고 뭔가 지구를 지키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 설득력을 못 가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 정책이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득력이 없는 환경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남자 1님께서 아까 이제 저희 만담 지금도 만담을 하고 있지만 이전 만담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요즘 카페 가면은 종이 빨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되게 뭔가 병폐 같은 느낌 좀 크거든요. 맞아요. 문제점도 많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잖아요. 제가 싫어해요. 저도 빨대 2개씩 항상 쓰게 되고 네. 그러면 또 쓰레기 또 늘어나게 되고 맞아요. 사실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정책이 많으니까 더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환경 진짜 겁나 좋아지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이거 한다고 뭐 달라져? 탄소 중립 그거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 저 이런 사람을 더 많이 봤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연구진이었던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타가 오는 정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더 실효성 있는 기회비용이 좀 커지잖아요. 환경정책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거는 좀 짚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 좀 더 사람들 마음에도 심금을 울리는 또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나. 관심을 가지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정책 같은 거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번 실패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장 제 주변 봐도 이제 환경을 생각했을 때 요즘에 한동안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종이 빨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잡히는 순간부터는 진짜 답이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규제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정책보다는 좀 어느 정도 시장 이제 효율성을 따라가는 정책들로 이제 점차 늘려가야 된다 생각해요. 뭐 좀 개척자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던가. 뭐 이렇게 뭐 시장 중심으로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저는 이런 기후 시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적응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감축 부분에서 그렇고 아까 남자 1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런 기후 재해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어떻게 조금 적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감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책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의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이고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정책 안 한다고 해도 유럽에서 이미 시밤이나 이런 정책들로 이미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입이 전혀 안 하는 그런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타격은 있거든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그 방향성을 정부가 좀 잘 터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든 개인이 막 저처럼 기후 무쇠가 되고 이런 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종이빨대 정책 같은 거 사실상 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보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게 뭔가 규제로 다가가기보다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게 지역이나 지자체 단위로 좀 진행되는 그런 정책들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일례로 인천인가 어디에서는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팩 같은 거를 잘 씻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거를 뭐 돈으로 바꿔주거나 지역 화폐로 바꿔주거나 저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예 가족 단위로 좀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그러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좀 생활화가 되고 그쵸. 부모 세대도 평소엔 관심 없었어도 그게 뭐 금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이랑 그런 걸 같이 하는 뭐 즐거움을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은 단위에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아예 뭐 종이 벌때 바꿔 일회용컵 안 돼 이런 것보다도 조금 사람들에게 정말 생활 밀접하게 다가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래 세대 항상 그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살 미래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야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럼 그걸 가까이서 봤던 미래 세대 친구들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과 또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측면에서도 저는 되게 중요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계속 미래 세대라고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저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맞아요. 저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20대 중반 정도 돼서 한 100살까지 살면 한 2100년까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 2040년, 50년쯤이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까지만 생각했던 거는 사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나? 미래 세대가 총대 매면 되는 문제 아닌가? 더 기술 발전이 된 다음에?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내가 제일 돈이 많을 때 문제가 제일 심해지겠는데? 라는 그런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1님 좀 설득이 되시나요? 방금 저 말은 되게 솔깃한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저도 어쨌든 이게 결국은 개인한테 이득이 돼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되게 큰 동기 중 하나가 돈이기도 하고 이게 많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부유할 때 가장 문제를 심하게 겪을 거예요 라는 말이 저는 방금 되게 꽂힌 것 같아요. 네, 문장 자체가 되게 임팩트 있는 슬로건이 될 것 같아요. 뭐 만들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기후 문제가 내 얘기다 이런 것들이 사실 20년 뒤에는 여러분들 아이들이랑 같이 지낼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 아이들은 더 안 좋은 환경을 마주할 거예요 라는 말도 물론 효과적인 말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아직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이게 나이가 들진 않다 보니까 그건 조금 더 거리감 있는 이야기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촌 형 누나들이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아이들이 크면은 문제를 겪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막 내 아이가 그때 돼서 문제를 겪겠다라는 것까진 저한테는 솔직히 아직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는 어쨌든 지금 상태대로 미래를 밟아 나간다면 일을 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어떤 커리어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시점에 기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거다라는 얘기가 개인 입장에서 더 설득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20대한테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네. 요즘 비혼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 제가 결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어쨌든 그래도 40살에 권고사직은 안 당하고 일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근데 되게 좋은 테이크어웨이인 것 같은 게 항상 기후 얘기하면 저희 미래 세대 얘기하잖아요. 맞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고통받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2030만도 아니에요. 한 40, 50대 분들도 요즘은 평균 수명 얼마나 길어요. 아직 한참 더 사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미래도 사실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조금 기후 위기를 더 많은 퍼블릭한테 피력하는 방법이 미래 세대에 대한 어필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피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50은 사실 기후 문제가 심각해질 때쯤 되면 아마 노인정을 가실 텐데, 근데 사실 날이 더워서 노인정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자식들은 결국 그분들이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처럼 타 지역에 살고 이럴 확률이 높은데, 그럼 그분들은 또 결국 노인정에도 못 가면 또 혼자 지내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일 환경도 어려워진다라는 건데, 그건 또 그때의 사회 문제가 될 거고, 무엇보다 어쨌든 당사자인 본인한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인 게 사실 기후 정의랑도 그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정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상 기후가 늘어나고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그랬을 땐 정말 돈이 많은 사람만 살아남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안전한 집을 가지고 있고 뭐 안전한 쉘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수도 있는 거. 정말 극단적으로는 또 노인 분들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당장의 수입이 없거나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니까.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항상 이제 기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많이 말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은 기술 문제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 아니야? 라는 좀 대답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물어봐도.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 뭐 AI가 좀 AI 쪽으로 말 많이 하더라고요. AI도 이제 뭐 경제의 법칙을 따른다. 많이 투자할수록 기술 발전이 빠르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술도 모든 기술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 정책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정책들이 나오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결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쪽으로 돈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사실 돈이 흐르는 거고. 맞아요. 결국에 맞아요. 돈이 결국에- 진짜 중요한 이유가 다 그런 걸에서 귀결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 그래서 또 그런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인구 구조상 2030 젊은 세대보다 이제 윗세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 표심이 그쪽이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20대가 기후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통계 자료를 봐도 사실 젊은 세대가 훨씬 더 기후 리터러시나 이런 게 높고 그랬을 때 정치인들이 좀 윗세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윗세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더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20, 30대들도 좀 더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봤자 어차피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낼 텐데 그치만 또 2030 세대가 뭉치면 또 그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지만 청년 간담회, 뭐 청년의 목소리 듣는 행사들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랬을 때 거기서 2030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어떨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데 참여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남자 1위 같은 분들도 조금 뭐 정말 내가 진심으로 모든 삶에서 실천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준다면 어떨까? 그런 공개적인 뭐 플랫폼일 수도 있고 행사일 수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이게 바탕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나오게 되려면 그 바탕이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건 20대에서 중요한 거는 커리어와 돈과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해줄 수 있을 만한 청년 정책도 좀 더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여성 정책부터 시작해서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후에 다 미치는 영향이니까 우리는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사실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도 다르지만 결국에 귀결되는 부분이 같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꿈도 이룰 수 있는 거고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여력이 없어서 기후에 관심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럴 여력을 만들어주자는 그쵸. 네.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결국 정치인들이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환경이 좋고 공기 좋은 공원에서 백수로 사는 것보다는 좀 환경 오염이 좀 있더라도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고 직업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선택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돈을 버는데 환경 때문에 조금 덜 버는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 당장 여러분들 자차를 몰면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여러분들은 버스만 타고 출퇴근하세요 라고 하면서 도로망도 엉망이고 노선도 엉망이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개개인이 그게 막 심대한 장애로 느껴질 정도가 아니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례로 저는 최근에 이제 독일에 한 1년 정도 살다 왔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환경 정책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갔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독일에 살면서 느꼈던 게 거기는 휴가도 좀 더 널널하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심하게는 10배 정도 여름 휴가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3주씩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급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높아요. 근데 뭐 생활 물가는 사실 정부에서 좀 잘 조절을 해줘서 식료품이나 뭐 생필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저렴한 편인데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버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여유가 없는 게 전 당연하다 생각하고 뭐 휴가 같은 경우도 휴가가 기니까 오히려 내가 누릴 수 있는 공원 이런 걸 좀 더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잔디밭에 누워있고 이런 게 너무 일상인 그런 나라를 보니까 솔직히 전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래서 좀 더 공기가 좋다고 느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뭐 내 여가 활동이 또 주어지게 된다면 또 그런 면에서 또 아무래도 자연을 좀 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발생하는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방금 좀 생각난 건데 사실 이제 기후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대가 가장 총대를 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책임을 우리가 물을 거라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돈 많은 40, 50대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40대가 됐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적고 돈 없는 20대들한테 물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책임을 이제 질 수 있는지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누가 봐도 저는 지금 기득권들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는 빨리 지금 기후 정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손해를 덜 보이려면. 40, 50대가 돈 내라? 40, 50대 돈으로 하자. 나중에 뭐 저희가 40, 50대 됐을 때 우리보다 적은 인구한테 옳소. 책임을 같이 물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훨씬 더 인원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새로운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좋다. 남의 그러니까 돈으로. 좀 걔네들을 어떻게 꼬실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이죠. 저희의 전략. 3, 4, 50대를 어떻게 꼬실까를 생각했을 때는 좀 애들을 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40년, 50년 사신 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도 제가 보니까 기후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교과서에서 막 배출권 거래제 이런 것도 가르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요? 요즘에 그런 것도 가르쳐요. 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부모님한테 말하면 사실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수용해 주는 것 같거든요. 맞는 맞아요. 말이지 하고 뭐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 부모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후 교육이 어린 세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바텀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 형식으로 윗세대들한테도 좀 전파될 수 있는 종기라고 생각해서 좀 이런 쪽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기후 교육의 상향식 접근. 맞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은 게 이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배워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면 지금의 4050이 그때는 듣지 않을까요?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또 애기들은 꼭 집에 가서 배운 걸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럼 꼭 지적을 해요. 에어컨 꺼 이러면서 꼭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엽다. 되게 좋은 정말 기후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필수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전 세대의 기후 리터러시 향상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안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팟캐스트의 3번째 에피소드 투표는 했고 기후는 뭘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기후위기와 정치 참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